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료전화 02-2638-3966번이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캐리 트레이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를 살펴볼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은 롤오버 이자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롤오버 마진을 취하는 것들. 세뇌가 될 정도예요. 예. 네. 아니, 본인은 세뇌인데 다른 분들은 안 그렇다니까. 네. 근데 뭐 그냥 캐리 트레이드는 롤오버. 네. 이렇게 딱 정의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롤오버가 좀 중요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도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와타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을 풍자해서 만든 단어들인데 이 일본에 대한 금리가 저금리로 돌아가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금리가 예금금리가 한 7, 8%대까지 제2저축은행에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엔화를 무작위로 들고 와서 한국에 예금을 놓고 투자를 진행해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간 이 금리 차에 대한 투자 기법이 바로 이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빗대서 와타나베 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롤오버 이자를 받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롤오버라는 개념은 뭐냐면 만기를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이 포렉스 시장은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이 만기가 계속 이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때 누군가는 이자를 내고 누군가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 정산에 따른 롤오버 이자를 받는 구조를 취해서 우리는 그걸 수익원으로 한다라는 게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이고요. 롤오버 이자에 대한 정체는 해당 계약을 이 거래 체결 당일 청산하지 않고 날짜를 넘기게 되면 이제 이게 롤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날짜를 넘기게 되는 게 금리 차이만큼 지급되는 이자인데 이 이자를 어디서 주느냐? FDM이라는 기관에서 주게 됩니다. 이 FDM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자, 금융 선진국들에는 다 FDM이라는 기관들을 인정해서 정식적인 금융업체처럼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럼 롤오버 이자는 얼마나 지급되나?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화상에 대한 금리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통화상에 대한 화폐가 바로 종목이 유로 대 달러입니다. 즉 1달러 대 유로의 가격을 책정하는 이 통화상에 대한 종목만을 일단은 취급을 하고 있다. 왜? 롤오버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자, 이 기준 한 계약당에 하루에 6에서 7.5달러가 지급이 되고요. 근데 이 통화상마다 이 금액이 틀립니다. 롤오버가.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달러 대 달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이 들어올 거고요. 또 한 가지는 FDM에서도 FDM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마다도 같은 통화상 혹은 다른 통화상에 대한 가격이 조금씩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통화상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FDM은 어디를 쓰죠? 우리나라 선물사에서는 주로 일본 계열의 FDM 그리고 미국 계열의 FDM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까워서 일본을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디든 할 수 있는데 어디든 할 수 있는데 좀 사용이 좀 편하고 제가 이제 FDM도 이제 기관이잖아요. 네. 재무 건전성이나 네.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혹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죠. 네. 자, 계속 이어가면은 롤오버 이자는 언제 지급되나?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게 되는데 이 매일 나오는 기준에서 5일은 빠져요. 그래서 365일 중에 360일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매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다 쉬잖아요. 영업을. 네.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주 4일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쉬는 날 어떻게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준다. 그치. 그러네요. 언제 줄까요? 좀 쌓아놨다가 영업 그렇죠. 시작되면 다시 주거나 하겠죠. 수요일에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치를 한꺼번에 3일치를 입금을 해줍니다. 왜 월요일 안 주고 수요일 날 주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는 대로 받아야지. 네. 네. 어쨌든 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네. FDM에서 보증한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 너무 비전문가 같다. 그래요? 네. 어쨌든 FDM에서 지급 보증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지급 보증, 지급을 받는 거에 대한 내용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FDM에서 어떤 기준에서 수요일 날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합산해서 중간이기 때문에 아마 정산해서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로 대 달러에 대한 기준 통화상이 가장 롤오버 마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계약의 체결 비용은
약 12,500불입니다. 12,500불. 하나 기준으로 약 400만 원인데 이 12,500불은 만불과 그다음에 2,500불이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해지를 하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약이 체결되게 되고 이 한 세트인 거죠. 자, 유로 대 달러의 계약당 하루 지급 이자액은 약 6에서 7.5불. 자, 7.5불을 주는 FDM을 선택을 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을 때 360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럴 경우는 2,700달러가 1년에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 이게 2,700달러라고 하면은 사실 감이 안 오십니다. 이걸 하나로 환전했을 때는 약 302만 원. 1,400만 원 대비 302만 원이면 높은 수익률이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비용과 세금을 제한 실제 수익률, 실수익률이 얼마냐라고 따져본다면은 약 10에서 15%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확정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예측할 수 있다.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체결할 때의 기준 가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베이시스 포인트를 맞추는 작업들, 그다음에 매수 매도, 증거금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통장 간의 어떤 증거금을 맞춰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좋은 점만 설명드리고 있다 보니까 단점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단점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 해결책을 극복하면 단점을 극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더 높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롤오버 이자 외에 추가 환차액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가격 변동에 따른 것들은 반대급부로 저희가 가격을 유로 대 달러, 즉 달러 대 유로 가격 변동에 따른 것들은 저희가 반대급부로 잡아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리스크는 해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을 잘 주신 게 거래에 대한 화폐 단위가 뭐다? 달러. USD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표현 원래 우리나라에서 원 달러라고 표현하는데 이 FX시장에서는 달러원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달러원에 대한 가격도 계속 바뀌겠죠. 거기에 따른 환차 이익도 발생할 수 있고 환차 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롤오버 이자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든 체결되놓으면 계속 돈을 받는 겁니다. 다만 달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투자 당시와 이 투자했을 때와 청산했을 때의 이 달러 원의 환율이 강세를 보인다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해야죠. 자, 근데 개인이 직접 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해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분할이나 통화 옵션을 통해서 환 위험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조금 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차손의 위험을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이제 금액이 클 때는 더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겠죠. 자, 이 손실이 발생하는 개인이 직접 했을 때, 즉 해외 선물이나 해외 통화 선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 파생 상품들을 운용했을 때 달러를 베이스로 하는 투자를 환전을 해서 진행하는 분들, 내가 거래 수익은 냈지만 환차 손이 발생해서 사실 얼마 정도 재미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거래를 했는데 재미는 좀 없었어. 근데 갑자기 환차익을 많이 봐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그러면 이 지금 찾을 때 항상 현금화해서 내 통장에 들어올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환차손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마지막에 찾는 시점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해지를 해주는 걸 전문가들이 도와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대로 노출돼서 계속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범주 안에서는 특별히 큰 수익률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럼 반대로 환차익이 생기면 더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차손에 대한 비용을 상쇄시키지는 않고. 그렇죠. 좋네요. 그러면 오히려 환차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들은 사실 지금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달러원의 환율 자체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50원, 60원 정도만 더 올라줘도 투자했을 당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보너스 수익을 좀 얻을 수 있겠죠.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맞습니다. 또 환차익 생기면 보너스를 좀 더 받고. 그렇죠. 좋네요.
그래서 그 HTS를 이용해서 환전하시는 분들은 뭐 야간 환전 차익도 추가로 입금받는 경우도 있고 그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들은 사실 가격 방어를 했을 때 기준점은 내가 들어갔을 때의 달러원의 환율보다 나올 때의 달러원의 환율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그 중간에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득을 더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인 환차익을 노리지 않더라도 환율에 대한 이득을 얻게 되면 그냥 두면 되고요. 환율에 대한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대로 저희가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요. 캐리 트레이드가 갖고 있는 단점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거래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들, 자, 12,500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2,500불이 필요한데, 자, 이거는 나누면은 USD로 $10,000 그리고 똑같이 USD로 2,500불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매수와 매도의 1대1 풀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치 비율은 선물시장이 현물시장 환율 변동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현물시장과 반대 포지션을 구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시소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시소. 자,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겠죠. 이쪽 사람이 무거워요. 그럼 여기가 들어 올리겠지. 그럼 수익이 이거를 수익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만큼은 손실로 나오겠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고의로 손실을 내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수익이 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시소를 이유를 든 게 자, $10,000에 대해서는 유로 대 USD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포렉스의 종목을 체결해서 롤오버를 받는다. 자, 2,500불에 대해서는 이 기준 통화에 대한 유로 FX 유로 선물을 체결한다. 자, 롤오버를 받기 위해서는 매도 포지션, 즉 셀 포지션에 가격이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에 계약을 체결해야지 롤오버 마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얼마 나온다? 6에서 한 7.5불? 그렇죠. 네.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얘는 손실을 봐요. 저희가 체결해 놓은 계약에서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매수로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손실이 났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겠죠. 네. 여기서 수익이 났다? 여기서는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0%에 가깝게 풀 해지를 하고 간다. 물론 이제 뭐 이 대상에 대한 종목들이 좀 틀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시스 포인트, 즉 간극이 좀 있고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베이시스 포인트를 맞춰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해지를 완벽하게 하고 간다. 가급적 완벽하게 하고 가고 우리는 뭐만 얻는다? 이자만 취급을 한다. 자, 여기까지 좀 궁금하시면은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증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하니까 지금 계속 메시지가 왔었는데 제가 요 인연을 끼고 있지만은 전화 PD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무시했었거든요. 전화 연결 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네, 우선 캐리 트레이드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네, 지금 달러가 동결되려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동결되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캐리 트레이드에 뭐 영향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확률이 높죠. 이번에는. 네.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따라서 롤오버에 대한 변동이 있느냐? 네. 롤오버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요.
지금 다들 보면 국제시장이 유럽 시장 보면 뭐 블랙시트도 부결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유로에 대한 금리는 뭐 영국에 네. 대한 내용만, 즉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만 보는 것들은 아니고요. 네. 이 유로존 전체에 대한 어떤 경기 흐름을 다 봅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양적 완화로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하느냐, 그다음에 금리를 언제부터 올리느냐에 대한 것들은 이 드라기 총재에 대한 발언을 빌자면 2019년 말부터 시행을 하겠다, 금리에 대한 변화를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롤오버 마진을 받는 게 6불에서 7.5불이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면은요. 네. 이 FDM을 바꾸면 돼요. FDM을 다른 기관을 쓰는 선물사를 초이스를 해서 해당 통화에 대한 롤오버를 늘릴 수도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럼 투자자가 이걸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대한 부담감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FDM에서 지급하는 롤오버는요.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공시되어 있는 그 대상 화폐에 대한 롤오버만을 확인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거래 전략을 취해서 롤오버 마진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방송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국제 경기에도 관심이 좀 많으시고. 예. 롤오버 이자가 6불, 7불 나오다가 갑자기 3불, 2불로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2%를 낮추겠다. 유로가 금리를 갑자기 2%를 올리겠다. 그래서 간극이 네. 막 상대적으로 꽉 좁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대한 금리 정책이 베이비 스텝 정책을 펼치고 있어갖고 0.25%씩 순차적으로 경기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른 화폐들도 막 금리가 변하겠죠. 그럼 지금 취했던 롤오버 마진이 조금 적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로 대 달러다. 근데 유로 대 달러보다 호주 달러 대 달러나 파운드 대 달러가 더 금리가 벌어져서 더 많은 롤오버를 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바꾸면 됩니다. 저희는. 롤오버를 많이 주는 쪽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그럼 그렇죠. 전략을 취하는 거죠? 거죠.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네. 금액이나 기간에 네. 따라서 네.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이 조금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투자를 예. 진행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또 도움을 드릴 게 있을까요? 네, 저 MPL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MPL도 저희 방송을 계속 오래 봐주셨나 봐요. 네, 네.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시죠, 김기현 전문가님. 예, 시장님 말씀하시죠.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네, 이걸 보다 보니까 이제는 경매 사이트, 뭐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도 들어가서 한번 보는데 가끔 보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감정 평가액보다 네, 최저 매각 가격이 낮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요새 같은 경우는 물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 것 같던데 네. 이럴 때 MPL도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 보는 건 없을까요? 예, 이제 종종 보시면 이제 감정 평가 금액하고 매각 금액의 차이가 좀 생기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 감정 평가 금액이라는 거는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발생을 시킬 때 그때 해당 물건에 대한 그 감정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출이 발생할 때 대출이 시행될 때 감평 금액이라는 걸 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평 금액을 산정할 때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것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좀 받게 될 경우는 당연히 그 시장이 좋을 때 가격이 높을 때 감평 금액을 높게 받아서 대출이 좀 많이 나갔는데 시장의 가격이 좀 많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경매의 낙찰 가격이나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실은 NPL 물건을 고를 때 반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NPL을 매입을 할 때 다 반영이 된다, 가만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된다면은 일단은 투자자한테는 손해가 없는 걸로 계산할 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투자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물건 NPL을 선택해 올 때 해당 물건의 이제 인근에 있는 그 경매 낙찰가의 최근 5년치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동향이라든가 또는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것들도 감안해서
그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 매입 가격이라든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일종의 발생할 수 있는 투자 리스크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상품에 대한 혹은 투자 기법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리트레이드에서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MPL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